나도 비트코인으로 대박나서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박나서 실제 퇴사를 했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2천만 원의 자금으로 암호 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2019년 4월부터 2년 만에 50억 이상의 수익과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새로운 도전을 위해 30살에 직장을 퇴사한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제가 비트코인이란 무엇이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걸까? 라고 궁금증이 들었을 때 샀던 책입니다. 저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신입사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회사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입사원에게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인지 일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많이 받는다는 느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3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회사 외 수익을 얻기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근로소득을 높여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외 수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것에는 여러 부가 업무가 뒷받침되어야만 했기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회사 외 수익을 얻기 위해 도전한 것은 투자였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돈을 곱셈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디지털 투기 자산에서 디지털 금으로 바뀔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읽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됩니다. 단지 이 시장이 기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저자는 비트코인과 암호자산 시장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10년 후, 20년 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한 이 책은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비트코인 매매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야흐로 비트코인이 2달러였던 시절 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기만 했습니다. 비트코인 따위가 2달러, 2,200원이나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돈 따위가 어떻게 2,200원이나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24년 5월 31일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9,500만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장에 내놓고 매도하기 바쁜데 누군가는 시장에 나온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바빴습니다. 2019년 6월 세력의 투자일지. 기본적으로 코인의 흐름은 이렇다. 비트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 상승이 오고 조정 장세가 온다. 이것의 반복으로 시장이 흘러간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한다. 2019년 9월 세력의 투자일기. 좋은 시점에 잘 투자하였지만 익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큰 상승이 오면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 영원한 상승이란 없다.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해? 달러는 현재 국제화폐 시스템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기축통화이고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왜 수요가 느는 것일까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자국 화폐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명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과거 미국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를 선언하고 근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금이라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 발행이 가능하게 되자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러를 더 찍어냈고 그 결과는 수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리고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만원짜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비트코인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될 사람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수량은 줄어들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양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 탈중앙화를 목표로 기존 화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습니다.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고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아무런 중개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기회인 이유,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중심에 있었던 산업 분야는 단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하며 그 성장에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진행되던 막바지엔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을 잘 빠져나오는 것이 큰 부를 늘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회에 탑승하는 것일까요? 버블에 탑승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안전한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인해 변화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블록체인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해당 분야를 학습하고 투자한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투자의 기회는 확실하지 않을 때 있는 법이고 확실한 순간 이미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라는 것은 맞지만 4차 산업혁명 때가 시작되는 해에 버블은 다시 한 번 더 옵니다. 버블이 오기 전에 탑승하여 역사적인 기회를 쟁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자산에는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세력의 투자일기. 급등하는 자산은 매도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급등하는 자산은 그만큼 내려갈 수 있다. 모든 투자는 급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는 말에 탑승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4년에 한 번 오는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는 2012년, 2016년, 2020년에 존재했습니다. 보통 반감기가 오고 다음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굴량이 줄어드는 만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락 사이클이 진행될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상승 사이클이 진행될 때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하락 사이클에는 분할 매수로 물량을 확보하고 상승 사이클에는 분할 매도로 충분한 이익을 챙깁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주된 투자 방법으로 삼았고 지금도 가장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상승 국면의 막바지에 버블이 끼더라도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를 망치는 빈번한 이유는 인간의 비이성, 감정적 영역 때문입니다. 투자는 머리를 차갑게 해야 좋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한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버리고 사지 말아야 할 때 삽니다. 과거 역사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고점일 때의 사회 전반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그러한 폭락 직전의 사회 분위기가 바로 버블이자 고점일 때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투자자로 참여할 때는 이 거품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하락 사이클에서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승 사이클에서는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방어 포지션을 두어야 할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알고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뒤늦게 사이클이 끝나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할 때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이익을 본 만큼도 회수를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의 99.9%는 전부 수익 구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고점을 터치했으니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사람치고 돈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2016년 반감기 이후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번에도 4년 사이클에 맞게 가격 흐름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의 일기, 대출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3년의 시간을 한 달 월급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나의 한 달 월급을 지불하고 3년의 시간을 살 것이다. 대출이라는 수단이 나의 3년이나 4,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마법이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면 아주 잘 모은 것이라고 한다.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아주 잘 모은 것이고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대출 투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투자에서 중요한
비이성적인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투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이성을 죽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환희라는 감정이 이성을 죽인다. 만약 1억 원을 한꺼번에 날릴 정도로 투자했다면 그건 투자처를 잘못 선택한 것이지 대출이라는 결정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1년간 모은 1억 원을 날리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빚을 내서 날린 후 갚아가는 것도 마음이 힘들다. 즉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대출 자체가 문제의 본질인 것은 아니다. 2019년 4월 지금 내 인생의 풀 베팅의 기회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마통을 전부 뚫고 비트코인 살 겁니다. 그래 맞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모든 대출 여력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세력의 지인 투자 방법, 리스크 하이 리턴. 첫 번째, 하락기 사이클에서는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분할 매수한다. 두 번째, 이더리움 가격이 과하게 크게 상승하면 이더리움을 조금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세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과하게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다. 네 번째, 이더리움 가격이 과하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과하게 하락하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일곱 번째, 코로나 사태와 같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겁에 질리는 상황이 온다면 대출을 통해 투자 금액을 늘린 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여덟 번째, 위 과정의 반복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평가액 5대5를 유지한다. 이 친구는 2년 만에 자산 20배를 달성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의해 오직 비트코인만이 지배력이 높았던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지배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상승량 대비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이루고 엄청난 변동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1차 폭등 이후에 몇 개월은 비트코인 지배력이 상승하다가 다시 2차 알트코인 대형 불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 비트코인의 독주장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2018년 1월 비트코인이 4년 사이클 상승장을 마무리하며 알트코인 불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자산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돌아갑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암호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관심도도 올라갑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암호자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더 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고 나면 낙수 효과를 받아들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횡보하는 가운데 그 상승 영향을 알트코인이 받습니다. 반대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자마자 알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멍청한 선택이었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코인이 언제 어떻게 급등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알트코인을 사두면 어김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의 큰 하락이 동반됐습니다. 이 방법은 매번 실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효한 전략은 인간지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매번 겪는 시장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고 알트코인은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때야말로 비전 있는 알트코인을 골라내어 투자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만을 추종할 때 도미넌스 차트를 확인하여 비트코인 지배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가 저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매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했습니다. 2020년 2월 세력의 투자일기. 알트코인들은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부터가 하락의 시작이다. 정말 끝없이 내려가게 되는 게 알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은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한다. 상승하는 코인을 따라서 사지 않는다. 미리 사둔 코인들이 올라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크게 익절한 후에 반드시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해나갔다. 비트코인 숫자도 많이 잃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안전자산인데 비트코인을 잃으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기 정말 힘들다. 저자의 투자 방법 첫 번째, 단기적 사이클과 장기적 사이클을 살펴봅니다. 앞서 말한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코인판의 장기 사이클입니다. 장기 사이클 안에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우선 살피고 하락장이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살피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 더욱 약세장인 것을 매수합니다. 두 번째, 투자를 결정하는 자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치평가를 합니다. 자산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곳이고 실체가 있는 곳인지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실체가 없는 코인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고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제대로 실행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코인 발행사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조사하다 보면 향후 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인지 트레이징 분석으로 차트를 분석합니다. 현재 코인의 가격이 채널의 아래 영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널의 아래 영역에 현재 가격이 있으며 가치평가적으로 향후 블록체인 내에서 역할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 코인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네 번째, 해당 자산의 가격 움직임 패턴을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매수 포지션을 잡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포지션을 잡았으면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지 않은 자산을 매수 후에 기다린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수면제를 먹고 오랜 기간 잠들어 있으면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설명한 것들을 세력식 수면제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의 하락을 메우고 바로 급등합니다. 그 후에 9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접고 매도를 선택하면 무섭게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사게 되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철학입니다. 저자는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사이클에 맞춰 교체 매매를 실행합니다. 장기 투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을 준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력의 투자일기. 그러나 마음이 편해야만 버틸 수 있다. 시장에 확신은 있었으나 대출 자본이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대출 만기일 도래를 상상하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다. 모두가 패닉셀에 빠질 때는 절대 매도를 해서 안 된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 매도 욕구가 든다. 절제하자, 인내하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란 매수와 매도 시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분할로 거래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점과 고점을 투자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처음 매수할 때 들어가는 가격이 최저점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저점에서 잡았다면 그것은 운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에 목매이지 않는 마음. 저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가기에 장기 투자가 가장 쉽고 만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수 후 무대응이 곧 최고의 대응인 것입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동적인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인해 감정이 흔들려서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승 구간에서는 환희와 탐욕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하락 순간에서는 공포와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 실패란 이런 비이성적인 사고에서 입각해서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님에도 이를 실천한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에 30% 수익일 때도 참고 50% 수익일 때도 참아낸 것입니다. 100%, 200%, 5배, 10배, 20배 구간에서 득절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100배까지 참아낸 투자자입니다. 명심하자. 마음 편한 투자가 가장 현명한 장기 투자자를 만든다. 대출 투자. 대출 투자를 통해 저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은 부족한 현금 여력을 크게 늘려주었고 신입사원이기에 자본이 없었던 저자가 크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통한 자금은 저자의 장기 투자자의 원칙인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힘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출금의 손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암호자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만들어냈고 이는 불안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기회가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 대출 투자를 통해
나중에 돈을 다 날리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후회를 남길 바에는 대출을 통해 꼭 성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첫 번째, 올라가는 말에 타지 않는다. 두 번째, 매수와 매도 계획을 미리 계획한다. 세 번째, 사이클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네 번째, 변동성으로 인해 매수와 매도 결정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중단기 상승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숫자를 늘린다. 여섯 번째, 중단기 하락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숫자를 늘린다. 일곱 번째, 감정을 의사결정에 넣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감상평입니다. 저는 반감기의 사이클 중에 바로 상승기가 아닌 하락기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주변에서 코인 사면 부자 된다, 몇 천만 원씩 하루에 벌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코인을 사고 물렸습니다. 결국 사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뉴스에서 온갖 조롱과 비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맞게 되고 저는 다시는 투자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인이 2천만 원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기인 게 한 개에 2천만 원이나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령님의 책을 사서 읽고 비트코인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비트코인을 사게 되었고 24년 4월 20일 4차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투자자는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산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원래 비투를 좀 극혐하던 사람이었는데 세령님의 마인드를 보면서 공부의 양을 늘려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은 만큼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량이 비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세령님의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암호화폐 투자자일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맡김의 힘이라는 괴테의 시가 있다. 거기엔 분명히 시작하라. 그때부터는 하늘도 움직인다. 결심하지 않았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돕는다. 결심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터져나온다. 예측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건과 만남과 물질적 원조가 유리하게 생겨나며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잘 되어가리라 라는 구절이 나온다. 저자의 책을 읽고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임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이상 책중독이었습니다.